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쌀에 들어있는 중금속, 많은 분들이 요즘에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이 비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이 그 궁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이제 그 사형 선고를 할 때 그 사약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죠? 비상.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소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그 순수한 그 알세닉, 그 비소 그 광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손으로 만지면 분명히 그 피부에 문제가 일어날 텐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사약에다 넣어서 이제 그걸 탁 먹을 때 보면은 막 피를 토하면서 죽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안 죽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소가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공해 물질이죠. 중금속이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비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쌀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곡류 중에서, 곡물 중에서 쌀의 비소 함량이 제일 높잖아요. 쌀은 이상하게 이 비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토양에 비소가 많으면 이 쌀이 그 비소를 갖다가 축적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동양인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뭘 주식으로 하죠? 바로 쌀을 많이 먹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 젖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라이스 시리얼, 쌀로 된 이유식을 아이들이 많이 먹죠. 그래서 이 비소의 이 문제가 그 유아들한테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비소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소가 나쁘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왜 나쁘냐. 장준내과TV는 항상 그 화학적 기전을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옛날에 제가 보던 유기화학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여기 주기율표가 있거든. 이 주기율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보셨죠? 화학 시간에. 이 비소가 주기율표에 보면은 어디에 속하냐 5A야. 근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나이트로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 이게 인이죠. 무기인. 그 다음에 그 밑에가 AS, 이게 바로 알세닉이에요. 따라서 이 화학에서 같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원소들은 대부분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알세닉, 바로 비소 바로 위에 뭐가 있다? 포스포러스가 있다. 인이 있다. 인. 여러분 인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포스페이트. 우리 생체에서 가장 흔한 분자가 뭘까요? 인산이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이 없이는 뭐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 생화학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ATP. 거기에도 인이 3개나 붙어 있어. 그 포스페이트가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강력한 그 화학 결합이죠. 그 인산과 인 사이에 그게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TP가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커런시, 즉 에너지를 갖고 있는 돈이다, 화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알세네이트가 인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거야. 자, 보세요. 알세닉이 이 포스포러스, 즉 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포스페이트, PO4 여기 보면은 3 마이너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많은 그 음이온인데, 자 보세요. 옆에 알세네이트 거의 비슷해, 두 개가. 그래서 자, 우리 인체에서 ATP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ATP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도당이 나오죠. 포도당이 해당 과정, 글라이칼로시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TCA 사이클이라고 배워보셨어요? 크랩 사이클, TCA 사이클로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온 강력한 그 빛 에너지가 그 전자에 가서 캡처가 돼 있거든. 그 전자를 갖다가 갖고 있는, 전자를 또 캐리하는 그 강력한 전자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건 NADH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oxidative phosphorylation, 여기서 phosphorylation 또 나오네.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ATP 만드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전자가 그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궁극적으로 산소에 가서 이제 H2O가 되죠. 예, 그래서 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타면서 산화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이 되죠. 물이 되면서 거기 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그 에너지가 높은 그 태양에서부터 온 그 포톤이 결국은 전자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갖다가 캡처를 한 거죠. 생화학적으로. 왜 산소가 없으면 죽죠? 사람이 뭐 목을 졸르거나 아니면 물에 빠지면 왜 죽지? 우리 몸에 ATP가 금방 고갈이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ATP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금방 죽게 돼.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바로 이 알세네이트가 포스페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엔자임이 이 알세네이트를 갖다가 포스페이트로 오인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알세네이트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잘 안 빠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파이루베이 디하이드로제네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서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가 돼요. 이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효소의 코팩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건강 뭐 항산화제로 많이 먹는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거 많이들 먹잖아요. 요즘 건강 애호가들 뭐 알파 리포익산 뭐 먹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파이루베이 디하이드로제네에 있는 코팩터야.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SH, 타이올, 여기 황 성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요. 자 보세요. 이 황이 여기 알세네이트를 공격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딱 붙어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효소가 전진을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TCA 사이클 자체가 먹통이 되는 거야. 그게 왜냐면 TCA 사이클이 시작하려면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크랩 사이클이 정지됐다는 거는 세포가 질식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ATP를 못 만든다 이거야. ATP를 갖다. 물론 위에서 글라이칼로시스 과정에서 포도당 한 개가 이제 분해되면서 ATP 두 개를 만들긴 해요. 또 뭐 젖산을 이용해서 산소가 없어도 우리가 ATP를 만드는 그건 있지만 무기 비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알세네이트 이게 그 마치 포스페이트처럼 이런 비슷한 포스페이트하고 인산하고 비슷한 물질이 되는데 이게 세포에 끼어 들어가면 이게 코팩터 엔자임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세틸코에이를 못 만든다. 그 말은 ATP를 못 만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타볼리즘에 올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질식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약을 먹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고통을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질식해서 죽을 때하고 똑같을 것 같아. 그 청산가리 먹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가 없어서 헉헉거리는 그 고통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알세네이트가 굉장히 그 코로시브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질 거라고. 그래서 사극에 보면은 피를 토하면서 죽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문헌을 다 봤는데 이거를 갖다 이 알세네이트를 갖다 아주 하이도즈를 먹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나 보는 그 증세 중에 하나가 피를 토하게 되고 그다음 피똥을 싸게 되고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정신이 혼탁해지는 게 뇌가 이제 정지되는 거죠. 왜냐면 뇌가 ATP 못 만드니까 뇌 기능이 정지가 돼.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가 코마에 가게 돼. 이 사약을 먹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혼수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심폐정지가 되는 거예요. 야,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 망나니한테 칼 맞아 죽는 게 낫지. 이건 정말 내가 볼 때 사약은 귀족들한테 내리는 제일 잔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청산가리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알세네이트 비소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에 쌓이게 되면 안 되는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쌓여요. 이 알세닉 톡시시티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증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을 공격해서 비소가 몸에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걸린대요. 실제로 옛날에 그 돼지 독감 돌았잖아요. 그때 이 비소에 중독된 사람들은 돼지 독감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항체도 안 생기고 그냥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비소가 몸에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 이런 요즘 같은 전염병 대창궐 시대에 제 1번 타자야. 예, 진짜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저질환 말고도 인체에 이런 알세닉, 비소가 많이 축적된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의심하고 있고요. 이 비소가 몸에 많이 축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암 발생률이 올라가. 이 비소와 관련된 암들이 보통 3개가 있거든요. 폐암, 방광암, 피부암 이 3가지 암이 이 비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칠레에서 나온 어떤 역학 논문을 보니까 비소의 그 허용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질 같은 경우 0.01mg, 물 1리터당 0.01mg 그 이하가 돼야 돼. 그게 미국의 그 EPA라고 있어. 쉽게 말하면 미국판 환경청이죠. 예, 거기서 굉장히 미국은요, 이 수질의 비소 농도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칠레에서 보고된 논문을 보니까 0.05mg, 예? 이거 굉장히 낮은 용량이거든. 그 이하에서도 암 발생률이 증가가 됐대요. 이야,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0.05mg. 그러면 EPA에서 0.01mg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건 안전한 걸까? 예,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비소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야. 이거는 무조건 낮춰야 돼요. 이 비소가 말이에요. 암이라든가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분명히 이 비소가 들어가면 췌장에 효소가 많잖아요. 인슐린 만들려면 그 효소에도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게 당뇨병에도 큰 위험 인자가 돼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비소를 얘기할 때 유기비소 중에 그 유명한 거 있죠. 여러분 록살손이라는 이 약 아세요? 자, 이 약을 얘기하면 이거 오늘 요즘 그 치킨 파는 분들이 이거 싫어할 텐데. 이게 2011년도에 이게 금지가 됐어. 근데 이게 무슨 약이냐? 이게 한때 그 미국의 유명한 파이자에서 만들었던 동물한테 쓸 수 있게끔 사실 FDA에서 허용을 해줬었어요. 2011년도 이전에 이걸 좀 많이 썼지. 이게 뭐냐면은 아주 닭이 그냥 살이 잘 쪄. 돼지도 살이 잘 찌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 동물들한테 많이 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기비소가 한테는 별로 해롭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무기비소가 좀 방출이 된대. 이런 사료 첨가제를 먹은 돼지라든가 아니면 뭐 닭 같은 거 아니면 칠면조 고기에는 비소 함량이 높다고 그게 컨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이자가 더 이상 이거 안 만든다고 자진 철회했고요. FDA에서 이거 금지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 쌀이 문제예요. 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쌀이요, 다른 그 곡물에 비해서 이 비소를 많이 축적을 해.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쌀을 고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쌀이라고 다 같은 쌀이 아니고 비소 함량이 낮은 쌀이 있어요. 특히 이 비소의 이 쌀 문제는요, 사실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알아야 돼. 한국 쌀은요, 제가 볼 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 만약에 한국에서 쌀이 들어왔다면 그냥 믿고 먹어도 돼. 그거는 그냥 뭐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미국이야.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쌀 중에서 이렇게 좀 길쭉한 쌀 있죠. 그거 전부 캘리포니아 쌀이거든. 거기에 비소 함량이 제일 낮대. 그래서 캘리포니아 쌀은 이제 비소 함량이 낮고 또 요즘에 퀴노아라고 있어. 이것도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비소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현미에 많이 들어있어. 현미에는 비소가 좀 많이 축적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현미 먹지 말라 그게 아니야. 해결책이 또 다 있어.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교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쌀 살 때 원산지를 꼭 보세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쌀이 있어. 자, 이런 얘기 했다가 혼나면 안 되는데 텍사스, 루이지애나, 걸프 연안에 인접한 그 주들에서 재배된 쌀은 먹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혹시 또 거기서 쌀 수입해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혼날 수 있는데 이 말을 한 그 원조가 있어. 오리지널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그 어디 있죠? 저 맨하탄에 있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 필립 란드리간 박사님. 이분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이 결코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컨슈머 리포터라는 그 단체 있죠. 그 사람들이 쌀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캘리포니아산 바스메티 쌀이 제일 비소 함량이 낮았고 뭐 그걸 다 근데 텍사스나 또 루이지애나 이런 데 있는 쌀은 굉장히 비소 함량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그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분 얘기는 그래요. 남서부 그쪽인데 거기에 있는 그 주들이요, 모카밭이 많았대요. 그 모카밭에 옛날에 농약을 썼는데 그 농약에 바로 유기비소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비소에 많이 오염이 돼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홍수가 잘 나잖아요. 요즘 그 텍사스에도 좀 홍수가 나고 홍수가 잘 나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쌀 농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는 비소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산 쌀을 구할 수 없다면은 캘리포니아산 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텍사스산 쌀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필립 라즈리간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컨슈머 리포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EU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럽 연합이 이 비소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2015년도에 그 EU에서 법이 새로 하나 그 개정안이 나왔어. 이 비소를 갖다 더 규제를 하자 해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이 비소를 이 정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정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인이 바디웨이트 1kg당 일주일에 15 마이크로그램까지 섭취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EU에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낮춰야 된다 해서 EU에서 뭐라 했냐면 0.3 마이크로그램. 그것도 하루에. 근데 여기 아까 WHO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5 마이크로그램 per body weight. 예, 그렇게 했죠. 이 EU에서 이 비소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하자는 이제 그런 그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이제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가 어딘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그 식품안정처가 지금 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허용을 최대 허용치를 0.2mg per kg로 했거든.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정치가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아니 왜 미국 걸 그대로 베꼈냐. 여러분 미국은 기준이 없어요. 미국은요 비소에 대한 규제가 없다니까 쌀에 대해서.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공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어떤 정치인들이 그거를 0.1로 바꾸자. 그게 이제 미국에서 FDA가 이제 애들이 먹는 시리얼은 0.1mg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가 좀 더 보호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정한 건데 저는 좋다고 봐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쌀 1101건을 검사한 결과 무기비소 함량 평균 0.06mg per kg래. 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EU에서 0.2mg per kg 있잖아. 근데 한국 쌀이 평균이 0.06mg per kg래. 훨씬 기준 밑에 아니야. 이것만 봐도 한국 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 야, 그래도 난 한국 쌀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나라의 땅이 참 좋아요. 예. 덜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비소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칠레에서는 뭐 0.05mg 그 이하에서도 암 발생률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국 쌀이 안전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 쌀을 구할 수 없으면 캘리포니아산 바스마티 쌀을 사라. 그리고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서 나온 그런 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오늘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쌀에는 특히 현미, 제가 현미 좋다고 그랬는데 현미 그때 파이틱 에시드 얘기했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뺏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쌀에 이 현미에 중금속이 많아. 그거 어떻게 제거할까요? 제가 그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미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미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중금속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걸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